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04% 상승 마감했고요. 전 고점이었던 2200포인트를 아주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이었고, 이제 그 다음 매물대는 2250포인트 여기가 좀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0.92포인트 상승 마감했고요. 전 고점이었던 680포인트 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딱 갔다가 좀 붙이고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네요. 뭐 당분간은 양시장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저번 방송에서도 몇 번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2018년 초반에 고점을 찍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시작된 장기 하락세, 그리고 회복할 만할 때 또다시 드러납친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로 인해서 정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기 추세가 하락세로 이어졌고, 정말 매매하기 좀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폭락장도 이렇게 두 번이나 연출이 있었고요. 요 정도 때의 상승을 제외하면 매매하기 그렇게 뭐 수월했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어쨌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2년의 하락세를 좀 끝을 내고 2020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초입 정도에는 있지 않나 하고 희망적으로 좀 보고 있어서 이 2년이란 시간 동안 주식에서 손을 놓지 않고 인고의 시간을 견뎌냈던 투자자들이 앞으로 또 상승장이 혹시 나오게 된다면 그 몫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이제 여기 정도를 좀 뚫어내는 추세 마디가 한 마디만 좀 더 나오면 완전히 좀 돌렸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번 한 1분기에 증시의 방향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군 주둔 이라크 곤군기지에 뭐 로켓포 공격이 또 들어갔다고 하고요. 뭐 4명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전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저도 이 뉴스를 보고 혹시라도 뭐 이제 방산주나 그때 이제 과대 낙폭 있었던 석유 관련주들의 반등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뭐 빅텍이랑 올려놓고 봤는데 뭐 그렇게 뭐 움직임 있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중간에 중앙에너비스가 움직였는데 얘는 좀 재밌는 애예요. 이낙연 관련주로 막 오르다가 갑자기 또 석유 테마가 핫하니까 그쪽으로 옮겨 타서 또 오르다가 같이 가대 낙폭이 나왔다가 오늘 또 서원이 이낙연 관련주로 움직이면서 뽑아주니까 같이 또 뽑아주는 되게 좀 왔다 이렇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반등한 거는 뭐 유가 관련주 전체적인 모습이랑은 관계가 없죠. 이렇게 되고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대화를 좀 다시 하자라고 희망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대북주도 오늘 뭐 아주 큰 폭의 변동성은 없었지만 그래도 빨간불이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서 화산 폭발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도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고요. 오늘 뭐 단연 시장을 집어삼켰던 거는 이 소식이죠. 시진핑이 뭐 3월 달에 방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고 청와대에서는 확정적이지 않다고 계속해서 부인을 했었죠. 그에 따라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생기면서 오늘 뭐 화장품 비롯해서 중국 관련주들이 대거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정세균 총리 후보 인준 표결이 뭐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장에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전셋집을 계약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종로 출마가 확실시 되기 때문에 서원이 상한가를 갖고 다른 관련주들도 좀 급등을 하며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또 화천에서 멧돼지 3마리가 돼지열병으로 확진을 받았다고 하는데 조금 움직임은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강원도 이상으로 지역이 좀 확대되지 않는 이상 굉장히
큰 변동성을 주지는 못하지 않겠나. 일단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충청도로 좀 내려온다든가 그러면 아마 또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저희 리딩반은 한진카를 금요일날 종가 베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차트도 괜찮죠. 한진칼도 제가 방송에서 얘는 여기가 저가다 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얘는 당분간의 어떤 이 종목의 기준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고, 한 번, 두 번 지지하고 스물스물 잘 올라가죠. 그러다가 여기가 매물대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기 요렇게 이제 저항받았던 부분 있죠. 돌파했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 가격대를 뚫어놓고 이쁘게 이렇게 금요일날 양봉 덧지를 만드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얘는 이렇게 좀 채워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싶어서 해서 종가 베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장 끝나고 반도건설이 경영에 좀, 그러니까 단순 지분 확대가 아니라 경영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뭐 시간에서 6% 좀 넘게 마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시가는 떴는데 뭐 아주 이렇게 갭 떠서 전고점까지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그렇게 크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서 다시 사서 오늘 시가 갭에 일단 절반을 팔았고요. 그 다음에 슈팅 조금 나오다 말고 죽는 바람에 아니구나, 여기서 팔고 시가에 팔고 힘없이 좀 밀리는 모습 나오면서 여기서 나머지 절반은 또 던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반등 이렇게 좀 나왔는데 금방 또 죽었어요. 뭐 욕심 없이 좀 잘 팔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고, 그래도 뭐 한 6.5% 정도 수익을 좀 내고 나왔던 매매 같고요. 그 다음에 티움바이오를 저희가 좀 스윙 개념으로 이번에 장 꼬꾸라지기 전에 장이 이란 리스크로 장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무너지기 전에 저희가 요때쯤 이제 매수를 해서 좀 들고 있다가 장이 무너졌는데, 뭐 한 가지 팁이라면 저 같은 경우 어떤 주식의 손절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얘가 지금 시장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면 조금 더 홀딩하면서 지켜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 하락 영향으로 종목도 같이 밀리다가 시장이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이때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돼요. 시장 하락 때문에 어떤 A라는 종목이 같이 좀 영향을 받아서 하락했는데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얘도 하락했던 분을 탄력 있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주면 계속해서 홀딩. 근데 시장이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뭔가 좀 삐리삐리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손절 처리를 해버리고요. 웬만하면 시장 하락에 대한 하락 시에는 같이 이렇게 투매에 동참해서 손절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다가 이렇게 손절이나 대응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티움바이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 매수가 들어갔는데 시장 때문에 밀렸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고, 무엇보다 어떤 주식을 짧게 내가 정리할 때와 조금 이렇게 길게 홀딩을 해볼 때의 차이는 재료가 남아있냐 없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재료도 좀 남아있다고 판단이 들었어서 굳이 시장 하락할 때 같이 동참해서 손절하기보다는 좀 올라올 때, 그러니까 손절을 하더라도 시장 반등 나오면 그때 같이 좀 정리를 하는 쪽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요. 뭐 저희 리딩 들으신 회원님들 아시겠지만 원래대로라면은 뭐 이런 구간에서 아마 추가 매수가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매수했고 떨어졌고 여기가 이제 지지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서 반등 나왔으면은 오히려 이제 익절로 빠져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최근에 리딩을 하면서 아주 중점적으로 관심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이 회원님들이 손절을 참 못 하십니다.
손절만 잘 해주시면 리딩 따라오시는데 정말 무리가 없는데 손절을 못 하시니까 제가 손절을 못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래 못해서 못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치셔야 되고요. 원래 잘 하는데 비중이 실리는 경우에 좀 손절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비중을 늘려서 비중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손절 치는 경우를 좀 없애려고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리딩하는 것 보시면은 추가 매수를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그러니까 하락하는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뭐 빠져나오기보다는 그 추가 매수할 비중으로 다른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손절을 회원님들이 못 하신다라는 판단 하에서는 좀 더 맞는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추가 매수를 좀 자제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티움도 그랬던 거고 어제 금요일날 SK 바이오랜드가 상한가 가면서 얘도 같이 좀 따라 움직였고요. 뭐 장중에는 뭐 한 3% 수익권까지 나왔는데 오늘까지 좀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SK 바이오랜드가 한 번 더 시세를 뽑아주면 얘도 이렇게 좀 같이 따라서 정고점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SK 바이오랜드가 조금 힘이 별로 없었죠. 음봉으로 좀 떨어져 버렸고요. 그래서 티움바이오를 시가의 절반 날리고, 여기가 이제 매수가거든요. 시가의 절반 날리고 오후장에 나머지도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이거 아마 0.5% 정도 손절일 거예요. 이런 손절도 못 하시면 진짜 안 되죠. 이로써 한진칼까지 해서 저희가 리딩반이 25연승 했고요. 25종목 연속 수익을 냈고, 티움바이오가 진짜 딱 한 달 만에 하는 손절이 됐네요. 큰 손절도 아니었고, 일부러 사실 제가 좀 약간 일부러 손절을 시킨 것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손절을 오래 안 하면 회원님들 또 손절 못 하기 때문에. 근데 또 오랜만에 하는 손절이 너무 큰 손절이 되게 되면 그것도 또 못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또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각 개인 매매 일지를 이렇게 좀 복귀를 해드릴 때도 그렇고 한 번씩 그럴 때가 있고, 저 이제 리딩반 보유 종목을 또 한 번씩 오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귀를 하다 보면 이 종목은 오늘 시장에서 핫했어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뭐 말하다 보면은 이 종목 뭐 리딩반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려고요. 이렇게 제가 말할 때도 있었고, 또 개인 매매 일지를 이렇게 오픈을 하다 보면 뭐 매매가 끝나고 나서 또 매수하는 경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당연히 회원님들이 다시 뭐 오후장 해가지고 증권맨이 매수했네 라고 하면서 다음날 뭐 시가라든지 뭐 그러니까 괜히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오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인지는 제가 아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1, 2% 먹으러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1, 2%를 먹으러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냥 매수하고 뭐 30초만 해도 아닌 것 같으면 매도해버리고 나오기도 하고, 뭐 다음날 시가랑 상황 봐서 아닌 것 같으면 뭐 짧게 손절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워낙 짧은 리듬의 매매를 하고 있는데 회원님들이 제가 매수 오버나잇 해서 넘어간다는 이유로 그 종목을 뭐 시가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의 주시는 경우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한진칼도 금요일날 제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리딩반에서는 시가나 근처에서 털고 나올 건데, 또 어떤 분은 뭐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더 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뭐 막 시가에서 들어가가지고 물리고 이런 상황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몇 번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뭐 여러분한테 문의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매매가 진짜 아예 완료된 것만 제가 좀 공개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개인 매매 일지를 다 찍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무튼 제 개인 매매는 오늘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SK 바이오랜드를 금요일 날 이 구간에 들어가서 절반 정도 팔고 나머지 시가에 일단 잘 매도하고 나왔는데 시가 떴다가 이제 눌린 구간, 상한가 종가 구간에서 먹을 구간을 저는 줄 거라고 좀 들어갔다가 요렇게 매수했다가 좀 아닌 것 같아서 뭐 매도 치고 나오고 다시 눌릴 때 좀 이런 식으로 사 모았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고 밀렸고요. 그래서 오후장에 제가 여기서 이제 손절했거든요. 근데 손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 장중에 여기가 이제 기타 법인이 좀 많이 찍혔어요. 막 계속해서 몇십만 주씩 기타 법인이 계속 물량을 좀 던졌고,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뭐 대주주 지분 매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주주 지분 매도라면 굉장히 안 좋은 뭐 또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뭐 또 시간에서 뭐 굉장히 또 큰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불안하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먹은 거 여기서 다 토해낸 것 같아요. 아무튼 SK 바이오랜드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오늘 제가 진짜 좀 멘탈이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장도 좋았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뭐하고 어떤 매매를 내가 한 거지라는 생각에 SK 바이오랜드 정리하고 밑에서 이제 잡으려고 집중하는 바람에 오늘 제가 어떤 종목을 오전에 그냥 모르겠다 집중 좀 하자라는 생각으로 대충 매도해 버렸냐면, 한국화 장품을 종가 베팅을 했거든요. 제가 약간 좀 고가권이라 밀리면 답답한 구간이라서 저희 이제 리딩반에서는 좀 추천이 안 나갔고 제 개인 매매로만 했는데, 야 진짜 2020년 최고의 발매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종가 베팅 해놓고 여기서 전고점에 그냥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SK 바이오랜드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모든 매매가 다 말려버린 거죠. 얘 아니었으면 얘도 그냥 조금 더 넉넉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최소한 뭐 절반이라도 팔고 절반은 좀 홀딩 했을 것 같은데, 얘 때문에 SK 바이오랜드 때문에 얘를 여기서 제가 막 치열하게 좀 매매를 하는 와중에 여러 종목 보기 싫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좀 슬픈 날입니다. 개인 매매로서는. 그래서 오후장에 매매를 안 했어요. 매매 안 하고 계속 보고 있다가 서원을 오늘 진짜 제가 좀 매매가 좀 뭐랄까요, 잘 안 됐습니다. 서원을 여기 보시면 여기 돌파하면은 한번 지른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거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돌파를 했어요. 3140원에 돌파를 했고 제가 그 가격대 따라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보통 돌파 매매를 할 때 돌파로 따라 들어갔다가 좀 바로 가주는 모습이 안 나오면 일단 매도하고 이 지지 구간을 지지하는지 다시 살핀 다음에 확실히 지지를 하면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들어가고 뭐 그런 좀 매매를 하는데, 이때는 들어갔다가 바로 슈팅이 안 나오니까 일단 매도를 쳤고요. 눌림 구간에서 얘가 3140원이 전고점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잘 지지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통의 제 매매라면 샀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뭐 한 요 정도쯤에 아마 매도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얘는 또 매수를 안 하고 이래저래 오늘 참 개인 매매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오늘 뭐 한 40점짜리 개인 매매를 좀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되게 매매를 못 하기 때문에 제 개인 매매 하는 거 보고 따라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방금 그거 보여드렸나? 서원은 아무튼 여기서 놓치고 상따를 했어요. 내일 뭐 이것도 말씀드리면 안 되겠는데, 아무튼 상따 같은 경우는 다음날 혹시 갭이 뜨면은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시가 근처에 좀 털고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뭐 제가 상 따했다고 해서 뭐 다음날 시가에 막 시가 베팅 한다든지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매매 그렇게 했고요. 서원 같은 경우는 좀 사실은 이 주가의 위치 자체가 그렇게 좀 리스크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자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제 눈에는 조금 높은 위치라고 판단이 되어서. 근데 저번에 방송에서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이러다가 결국에는 뚫으려고 흐름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매할 때 굉장히 안정감이 드는 자리는 또 아니었어서 그런지 저도 뭐 지지 구간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매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서원이랑 국영 GNM 정도가 이낙연 퇴마주로서는 지금 모습이 괜찮고요. 그다음에 써니전자가 금요일날 장 끝나고 뭐 대주주 지분 매도 공시가 있어서 시간에서 4% 좀 넘게 빠졌었는데, 역시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써니전자도 뭐 또 귀국을 하게 되면 서원처럼 한번 뚫어주는 흐름이 나올런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도 전고점인 6,700, 여기 70원 구간을 뚫어주면 서원처럼 한번 매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안철수 관련주도 써니전자랑 안랩 보시면 되겠죠. 대장은 써니전자고요. 그 다음에 정세균 이제 총리 후보 관련주인 수산중공업을 저희가 이때 이제 한번 먹고 나왔고, 계속해서 지켜는 좀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뉴스를 제가 좀 체크는 못했는데, 만약에 후보로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좀 이렇게 슈팅이 좀 불꽃으로 좀 나왔다가 좀 죽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수소차 관련주들 중에 풍국주정도 있고 유니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우부품도 있죠. 차트 자체로만 보면은 유니크도 참 뭐 괜찮아 보이고요. 근데 지금 상승률이랑 거래 대금은 일단은 풍국주정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상승률이 좀 제일 높았고요. 그래서 얘네가 이날에 이 뭐 풍국주정은 음봉이 되겠고요. 아까 유니크랑 대우부품은 양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매집봉으로 볼 것이냐의 아니냐의 차이인데, 저는 조금 수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네요. 이렇게 전고점을 넘겨놓고 윗골이 쭉 탄 음봉이 나왔는데, 얘가 여기 딱 전고점을 지지를 하고 오늘 다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상방으로 틀었다.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고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DMZ 테마로 급등이 있었던 삼육물산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얘도 좀 보면은 이때도 이렇게 쳤다가 이틀차까지는 지지를 이렇게 반등 한번 나올 것처럼 잘 받았다가 밀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얘가 방향을 조금 틀어주는 걸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모화학은 제가 방송에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다뤄드렸던 관심 종목이었는데, 물론 이날 들어가서 저희 리딩방 이날 종가 베팅해서 이날 수익 실현하고 나오기도 했지만 참 잘 가네요. 오늘 중국 관련주들도 잘 갔지만 2차전지 관련주들도 참 잘 갔죠. 얘도 요 매물대를 좀 넘겨주는 모습. 여기서 움직이는지 요렇게 좀 움직이는지 보면서 지속적으로 공략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 모텍은 뭐 이제 오늘 전기차들도 좀 괜찮았던 걸로 아는데,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지금 경고 딱지가 달려 있어서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막 이런 식으로 다 또 뭐 급등을 한다든지 요렇게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개별주기 때문에 잠깐 넘어가고요.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LB세미콘, 그 다음에 DPC,
그 다음에 키이스트, 요렇게 금요일날 방송에서 제가 좀 언급을 드렸었죠. 근데 키이스트가 오늘 급등이 좀, 금요일이랑 오늘 급등이 좀 나왔는데, 뭐 방탄재료로 갔다라기보다는 오늘 엔터주들, JYP 엔터테인먼트도 좋았고요. 뭐 요렇게 엮여가지고 좀 중국 관련주 느낌으로 엮여서, 그래서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원래는 LB 세미콘이 이제 대장이었고, 오늘 그래도 흐름은 좀 만들어가는 느낌은 있는데, 그때도 이제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방탄 테마라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때가 좀 많이 탄 느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만약에 좀 받쳐주면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관종에 지금 넣어 놓고요. 저희는 수익 매매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뭐 단기 스윙을 하고, 보통 데이 트레이딩 단타를 많이 치니까 이렇게 언제 갈지 모르는데 미리 선침해는 잘 안 해요. 지켜보다가 움직일 때 차라리 들어가면서 기회비용을 살리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넣어놓고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대신에 내가 관심을 갖고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관종에 넣어놓고 있다가 얘가 급등할 때 따라가는 거랑, 전혀 아무 생각이 없다가 방탄 관련주가 오늘 움직인대 라고 듣고 따라가는 거랑 좀 많이 다르죠. 이렇게 되고요. 오늘 뭐 단연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 뭐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제조 이렇게 갔는데, 한국화장품 아까 요거를 말씀 안 드렸구나. 얘 오늘 급등 나오고 나서 상따 하려고 들어는 갔다가 얘 좀 상한가 닫아놓고 물량 던지고 닫아놓고 물량 던지고 계속,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매도하고 나와버렸어요. 이거 약손절, 완전 약손절하고 나와버렸는데 상한가 역시나 못 들어가더라고요. 흐름이 좀 안 좋아서.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집단적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 집단적으로 형성된 테마의 대장이라면 상한가를 가져야 되는 게 좋은 모습인데, 한국화장품이 좀 못 가서 이렇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 중국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느낌으로는 안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연 지금 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IT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죠. IT 반도체랑 이제 바이오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전 아직까지는 섹터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오늘 잠깐 중국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얘네가 시장을 한번 주도하려면 오늘 상한가 닫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최근에 한 3, 4일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동안에 IT 반도체 쪽으로 많이 그렇게 상승이 있었진 않았잖아요. 오히려 이럴 때 눈을 그쪽으로 돌리는 게 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아까 뭐 수소차 말씀드렸고, DMG, 남북 경협주 중에서 철도 관련주인 푸른기술이 심상치 좀 않습니다. 심상치 않네요. 얘도 관종에 좀 옮겨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란 리스크로 이제 발생됐던 방산주랑 이제 석유 테마주들이랑 뭐 금 관련주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 한 번은 나온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기술적 반등이 얼마나 될 거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근데 아마 시장이 좀 조정받을 때, 뭐 최근, 그러니까 이란 리스크가 해소되고 나서 한 3, 4일 동안 시장이 굉장히 좋은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는 절대 얘네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없고요. 중앙에너비스는 오늘 유가 관련으로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 이낙연 테마로 엮어서 반등이 나온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시장이 좀 약세에 들어설 때 아마 어떤 뉴스가 혹시 나오면 그거 가지고 엮어서 기술적 반등을 한번 주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요. 잘 좀 반등 시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